은퇴 후 10억이 필요하다. 이 문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막함, 걱정,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은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기 전까지 그 무게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은퇴 준비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 문제로 다가오는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물가가 높고 점점 길어지는 노후를 책임질 돈이 없다면 그 불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가난, 고독, 그리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은퇴자들의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현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1. 사례 1. 일본의 노후 난민 문제, 길거리로 내몰린 은퇴자들.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노후 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케우치 C69세는 35년간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연금으로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길거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노후 자금은 약 3천만 엔 약 3억 원이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의료비와 생활비로 금세 바닥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단순히 은퇴 후 연금만 믿고 살 수 없다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2. 사례 2. 은퇴 후 자영업, 그러나 실패로 돌아간 50대 커플. 다음은 노부오 C58세와 그의 아내 미카 C56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모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꾸준히 운영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물가 상승으로 카페 운영은 큰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모든 저축을 잃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안정적인 소득 없이 무리한 도전을 하면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사업은 철저한 계획과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3. 가족의 부양에 지친 은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일본의 요코 C65세의 사례입니다. 요코 씨는 30대 중반에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웠고 은퇴할 무렵엔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은퇴 후에도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도와주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요코 씨는 70세에 일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고 건강이 나빠져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녀와 가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일본의 현실에서 배우는 교훈. 위의 사례들은 단순히 일본 은퇴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은퇴 후 10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과 길어진 노후 기간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 노후 자금 관리,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안, 그리고 지출 통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은 오늘의 내가 만든다는 말처럼 현재의 작은 선택들이 미래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거울 삼아 우리는 더 나은 은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한 현실, 일본에서 배울 교훈과 우리의 준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은퇴자들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전문가 칼럼 형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은퇴 사례들, 참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은퇴 후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한국에서는 은퇴 후 최소 10억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너무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해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30년입니다. 월 평균 생활비로 300만 원을 잡는다면 30년 동안 필요한 금액은 약 10억 원이죠. 여기에는 의료비,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최소 금액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계산 없이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큰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인 연금 수령액은 월 20만 엔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돈으로 기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은퇴 후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채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2. 소득원 다각화가 필수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소개한 일본의 다케우치 씨처럼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부터 부업이나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도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소득원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뿐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3. 지출 통제 작게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작게 살기를 실천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미니멀리즘이 큰 유행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작은 집에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월세나 유지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물물 교환이나 자원 공유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살 때는 정말 필요한가? 를 스스로 묻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4. 노후 자금을 불리는 방법 안전한 투자 전략. 일본에서는 은퇴 후 투자로 노후 자금을 불리려다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경우죠. 하지만 반대로 적절한 투자 전략으로 연금을 보완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주나 저위험 채권에 투자해 연금 외 소득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전한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일본에서 배운 교훈 늦기 전에 준비하자. 마지막으로 일본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늦기 전에 준비하자는 점입니다. 노후 준비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금을 믿고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일본의 노후 난민처럼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나의 은퇴 후 삶을 그려보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어디서 살고 어떤 생활을 하며 지내고 싶으신가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고 그 비용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선택이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더 늦기 전에 나의 미래를 위한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먼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아휴, 사는 게 아니야.
어느 날 새벽, 공원 벤치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한 어르신이 무심히 던진 말입니다. 이 말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노후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자녀도 출가하고 월급은 끊겼는데 어느 순간 삶의 중심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밀려난 기분이 드는 거죠. 돈이 없으면 외로움이 2배, 건강까지 잃으면 고통은 3배입니다.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준비 부족? 맞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은퇴 후의 삶을 직접 살아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노인들의 진짜 고백을 통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찬찬히 짚어보려 합니다. 사례 1. 나는 연금이 있어도 외롭다. 72세, 홀로 사는 송할머니. 서울 외곽의 한 빌라 지하. 72세 송할머니는 매달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은 노후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지방으로 떠나 연락도 드뭅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가끔 마트를 들르고 돌아오는 일상. 살아있는 게 뭐라고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니까요. 할머니의 말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덤한 체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걸 노년이 되어서야 실감하게 된 겁니다. 준비 포인트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관계를 미리 잘 다져야 한다. 봉사활동, 동호회, 지역 모임 등 내가 찾아가는 관계를 평소에 만들어두자. 사례 2. 난 아직도 일한다. 안 하면 굶어. 68세 편의점 야간 알바 이씨. 경기 남부의 한 편의점. 이씨는 새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합니다. 나이는 이미 68세. 허리도 좋지 않고 눈도 침침하지만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40만 원, 그마저도 늦게 가입해 오래 받지도 못합니다. 아프면 병원도 못 가. 감기약 하나 사는 것도 부담이야. 그래도 손님들하고 인사 나누는 게 그나마 낙이야. 퇴직 후 소득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환상일 뿐. 생계비, 관리비, 약값, 교통비 매달 고정 지출이 은근히 많습니다. 돈 없는 노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준비 포인트 60대 이전, 은퇴 후 수입원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작은 임대소득, 배당소득, 유튜브 블로그 수입, 지역 활동형 아르바이트라도 미리 설계하자. 사례 3.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자식 눈치만 봐요. 74세, K씨의 고백. K씨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80만 원 넘게 받고 배우자도 건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 갈등입니다. 자식 둘 모두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매달 손을 벌리고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집을 팔아 자식들에게 나눠주라 말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날 텐데 살아있으니까 집 때문에 싸우고 눈치 보고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정서적 독립이 더 필요합니다. 준비 포인트 가족과도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대에 자산 관리는 철저히 내 기준대로 감정보다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 필요시에는 유언장, 증여계약, 노후 설계서를 작성해 두자. 결론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은 단지 돈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고립되고 의미를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단순한 재무 설계가 아니라 관계, 자존감, 소득, 건강, 삶의 목표까지 총체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50대라면 지금부터, 60대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노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보여주는 은퇴 후 삶의 위기.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노인의 현실은 단순히 나이든 삶이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붕괴의 경계선 위에 선 위험한 삶입니다. 1. 경제적 위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월 약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퇴직 전 소득의 2030% 수준에 불과하며 노후의 최소 생활비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노후를 위한 추가 자산 축적 없이 연금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많은 이들이 생계형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단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편의점, 경비, 환경미화, 폐지수거 등은 신체적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전문가 조언. 50대부터 은퇴 후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소득, 배당소득, 연금저축, 기초생활수급 자격 점검, 지역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수입원을 분산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정서적 고립, 인간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우울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명 중 1명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왕래가 줄고 친구들과도 단절되면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보내는 날도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전문가 조언. 노후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설계도 경제만큼 중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 동호회, 평생학습 등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가족 내 역할 소멸, 정서적 소외와 존엄의 위기. 노후의 가장 큰 고통은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한때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사회의 일원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결정권도 발언권도 사라지며 심지어 가족 내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집을 두고 자식들끼리 다투는 경우, 연금을 놓고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 심지어 아버지 왜 아직도 살아계세요? 같은 충격적인 말을 듣는 노인도 실제 존재합니다. 이는 노후의 자산 관리 문제와도 직결되며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재정 구조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와 재산에 관한 문제는 감정보다 계획이 앞서야 합니다. 상속증여 계획, 유언장, 연금 관리 등 노후 자산의 주도권은 반드시 본인이 가져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법률적 세무적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준비는 지금 시작돼야 한다. 많은 노인이 말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두렵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만든 사회 시스템과 개인의 노후 설계가 실패했다는 경고입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관계, 건강, 자존감, 존엄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은퇴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라면 더 늦기 전에 구조적인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이미 60대 이상이라면 주어진 현실 안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삶을 재설계하십시오. 노후는 운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S사에서 빛나는 청춘을 바쳐 일하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 혹은 이미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후 맞닥뜨리는 현실과 생활비 문제에 대해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딱딱한 정보 나열보다는 실제 사례를 곁들여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퇴직 후의 삶,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S사 울타리 안에서는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고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정적인 수입은 사라지고 내 돈이 아닌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례 1. 김 부장님의 퇴직 후 이야기. S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김 부장님은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자녀 결혼 자금, 노후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김 부장님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2. 생활비 생각보다 많이 든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특히 S사에서 누리던 각종 복지 혜택이 사라지면서 체감되는 지출은 더욱 커집니다. 사례 2박 과장님의 퇴직 후 이야기. 박 과장님은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소박한 삶을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S사에서 지원받던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이 사라지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박 과장님은 취미 생활을 줄이고 식비를 아껴야 했습니다. 3.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노후 준비를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례 3위 대리님의 퇴직 후 이야기. 이 대리님은 S사 입사 때부터 퇴직 후 삶을 준비했습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했고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4. 퇴직 후 삶 미리 준비하면 즐겁다. 퇴직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더욱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 퇴직 후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까? 국민연금 S사 재직 중 가입한 국민연금은 퇴직 후 중요한 소득원이 됩니다. 퇴직연금 S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퇴직 후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연금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은 퇴직 후 생활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연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투자 주식, 펀드 등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6. 퇴직 후 삶 어떻게 즐길까? 새로운 취미 퇴직 후에는 그동안 시간이 없어 즐기지 못했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취업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면 재취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퇴직 후에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마무리하며 S사 퇴직 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더욱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퇴직 후부터 시작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S사 퇴직 후 삶 과학과 이론으로 풀어보는 솔직 담백 이야기. S사에서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후 삶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어려운 용어보다는 실제 삶에 적용 가능한 이야기들을 풀어볼게요. 1. 퇴직 후 뇌와 몸에 찾아오는 변화.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뇌와 몸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죠. 뇌의 규칙적인 업무와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뇌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 계획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파민 분비 감소로 인해 무기력감,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몸 신체 활동량 감소는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2. 생활비 숫자 너머의 심리적 영향.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정은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져 건강 악화,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 저하, 경제적 어려움은 자존감 저하, 사회적 고립, 무력감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삶, 과학적으로 준비하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뇌 건강. 새로운 학습,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등 새로운 학습은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는 인지 기능 유지, 어휘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적 교류는 뇌 기능 활성화,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 건강.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 유지, 체중 관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과일, 채소, 곡물 등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 유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뇌 기능 회복, 에너지 충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건강.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자기인식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취미활동. 좋아하는 취미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삶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재무관리. 장기적인 재무 계획.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 안정적인 투자와 함께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병행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천 도서. 100세 시대, 나이 듦을 배우다. 박상철. 저 노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돈 없이도 행복하다. 비키 로빈, 조 도밍게즈, 모니크 틸포드. 저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저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재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뇌 건강, 신체 건강, 심리적 건강, 재무 관리를 준비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퇴직 후부터 진짜 시작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참고.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 상품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개인의 책임이며 투자 손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과학과 함께 더욱 풍요로운 퇴직 후 삶을. 퇴직 후 삶, 장밋빛 환상 깨고 현실 직시하기. 김 부장님 사례로 살펴보는 냉정한 진단. 30년 헌신,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S사에서 30년 넘게 몸 바쳐 일해온 김 부장님. 퇴직을 앞두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유를 만끽할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하고 연금도 나오니 경제적인 걱정은 없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김 부장님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1. 퇴직금 생각보다 빠르게 증발한다. 퇴직금으로 노후 걱정 끝? 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평생 쓸 돈은 아닙니다. 김 부장님처럼 자녀 결혼, 주택 구입,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 예상되는 지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2. 고정 수입 사라진 후의 공허함. 이제는 월급날 기다릴 필요 없겠네. 퇴직 초기에는 월급날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 수입이 없는 현실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도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투자 수익, 파트타임 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정 수입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사회적 지위 상실감 극복하기. 김 부장님에서 김씨로 호칭이 바뀌는 순간 사회적 지위 상실에 따른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S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던 소속감, 인정 욕구 등이 사라지면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재취업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4. 배우자와의 관계 새로운 국면. 이제는 둘이서 오붓하게.
퇴직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 가치관 차이 등이 부각되면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 부부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건강, 노후 삶의 질 좌우.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지. 퇴직 후에는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질병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가 팁 건강은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 후 삶, 철저한 준비만이 답이다. 김 부장님의 사례를 통해 퇴직 후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인생 2막 더욱 멋지게 펼쳐나가세요. 퇴직 후 생활비, 숨통 조이는 현실. 박 과장님의 씁쓸한 소박한 삶. 이제는 좀 아껴 살면 되겠지? S사에서 퇴직한 박 과장님, 퇴직 전에는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회사 생활 동안 착실히 저축도 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 큰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박 과장님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통장 잔고를 보며 박 과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 복지 혜택 사라진 후의 빈자리.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S사 재직 시절에는 당연하게 누리던 복지 혜택들이 퇴직 후에는 엄청난 지출로 돌아왔습니다. 의료비, 자녀 학자금, 각종 경조사비 등 회사에서 지원받던 항목들이 사라지자 생활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기자의 시각 기업의 복지 혜택은 퇴직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전에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퇴직 후에는 이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복지 혜택을 고려하여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물가 상승, 얇아지는 지갑.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퇴직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물가 상승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특히 식료품, 공공요금 등 필수 생활비가 오르면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박 과장님처럼 취미 생활을 줄이고 식비를 아끼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자의 시각 물가 상승은 퇴직자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는 예적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불리고 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예상치 못한 지출, 흔들리는 가계. 갑자기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퇴직 후에는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결혼, 주택 수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가계 경제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 과장님처럼 갑작스러운 지출에 당황하지 않도록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의 시각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보험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사회적 관계 유지 비용, 무시 못할 지출. 친구들 만나려면 돈이 꽤 드네.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창 모임, 취미 활동, 경조사 참석 등으로 인한 지출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박 과장님처럼 취미 생활을 줄이는 등 지출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의 시각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 유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출을 조절하고 무료 또는 저렴한 취미 활동을 찾는 등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5. 퇴직 후 생활비,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박 과장님의 사례를 통해 퇴직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발생하면서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지출을 줄이는 등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자의 조언. 퇴직 후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퇴직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퇴직 후에도 현명한 소비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 현실적인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누리는 황금빛 노후. 이대리의 퇴직 성공 스토리, 그 숨겨진 비밀. 은퇴? 걱정 없어요. S사 퇴직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이대리. 그의 웃음 뒤에는 치열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 20대부터 시작된 은퇴 프로젝트.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이 대리는 S사 입사 첫날부터 퇴직 후 삶을 준비했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웠죠. 20대 사회초년생 시절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30대 결혼, 출산 등으로 지출이 늘었지만 노후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40대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노후 준비를 이어갔고 퇴직 후 삶에 대한 확신을 키웠습니다. 탐사 결과 이 대리의 성공 비결은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한 노력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퇴직 후 삶을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다각적인 노후 자금 마련 전략.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대리는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개인연금. 추가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개인연금에도 가입했습니다. 적금, 예금.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적금, 예금에도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주식, 펀드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펀드 등에도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였습니다. 부동산 투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탐사 결과 이 대리는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3. 퇴직 후 삶, 즐겁게 살아가는 비결. 인생 2막,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대리는 퇴직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미생활, 그림, 악기 연주 등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재취업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 함께 여행, 취미활동 등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탐사 결과 이 대리는 퇴직 후에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결론. 퇴직 후 삶,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다. 이 대리의 사례를 통해 퇴직 후 삶은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퇴직 후 삶을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퇴직,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50대, 60대의 은퇴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정년퇴직 후 마침내 자유를 만끽할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금을 다 쓰기도 전에 매달 쏟아지는 생활비에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택시 운전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도전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다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 택시 운전으로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퇴직 후 택시기사로 재취업하는 방법,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같은 단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불안함,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죠. 퇴직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은퇴자들이 다시 일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택시기사로의 재취업입니다. 택시 운전은 일정한 소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정한 생활 패턴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직업이죠. 택시 운전의 매력.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는 유연성. 택시기사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이른 출근 시간을 선택하고 저녁 시간대에 집중해서 일하고 싶다면 그 또한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수입. 많은 사람들이 택시 운전이 불규칙한 수입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운전하고 주요 노선을 잘 알게 되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 20만,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 은퇴 후에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사회와의 단절입니다. 택시 운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3가지. 운전 경력과 면허 요건. 택시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외에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례 1. 김영수 씨 59세는 35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주로 차를 타고 출퇴근했지만 막상 택시 운전을 시작하려니 택시 운전 자격증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루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서 큰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현재 매월 2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량 선택과 소속 여부. 택시 기사로 일하려면 크게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를 운영하려면 일정 경력과 자격이 필요하며 차량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면 수입의 대부분이 자신의 몫이 됩니다. 법인 택시에 소속되면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비율의 수입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자금 여유가 없었던 이정희 씨 62세는 법인 택시에 소속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는 주 5일 근무하며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노선 이해. 택시 운전은 지역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에는 사무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운전하고 주말 저녁에는 유흥가 주변을 공략하는 식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단골 승객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례 3. 박종환 씨 55세는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수입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는 지역별 주요 노선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단골 승객들이 늘어나며 수입이 매달 3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택시 운전의 현실적인 도전 과제. 체력 관리. 장시간 운전은 허리와 목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다양한 승객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관리하려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절한 휴식이 필수입니다. 택시 운전으로 재취업, 도전해 볼 만한 이유. 퇴직 후 택시 운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을 넘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싶다면 오늘부터 택시 운전에 대해 알아보세요. 당신의 새로운 도전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택시 운전,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 법. 은퇴 후의 삶, 생각보다 길고 험난합니다.
누구나 퇴직 후를 한가롭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이 생활비 걱정에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롭게 삶을 꾸리는 하나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 운전, 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 1. 유연한 근무 시간.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의 자유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택시 운전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든 저녁에만 운전을 하든 모두 본인의 선택입니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예시. 이민호 씨 57세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은 본인이 컨디션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5시간 정도만 운전하면서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2. 꾸준한 수입 보장.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고정적인 수입의 부재입니다. 택시 운전은 하루 일정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면 예측 가능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주요 노선을 공략하면 수익은 더 안정적이죠. 예시. 김정희 씨 61세는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하다 택시 운전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법인 택시에 소속되어 회사의 지원을 받으며 점차 주요 노선을 익혔습니다. 현재는 월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한 만큼 수익이 나온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3. 사회적 연결 유지.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일터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던 시간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연결이 점점 줄어들죠. 택시 운전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승객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박종석 씨 58세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교류도 줄어들고 가족과의 대화도 뜸해지면서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을 시작한 후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승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택시 운전 준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점. 1. 택시 운전 자격증 준비는 필수.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택시 운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하루 정도 소요되며 시험은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지만 약간의 준비만으로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선택 법인 vs 개인 택시. 택시 운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인 택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차량과 보험을 회사가 관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의 일부를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택시는 차량을 소유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 대부분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지역과 노선 분석은 생존 필수 요소. 특히 주요 시간대와 노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사무실 밀집 지역을, 주말 저녁에는 유흥가를 공략하는 등 지역 특성을 파악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친절함과 서비스 정신도 필요합니다. 택시 운전의 도전 과제와 극복 방법. 1. 체력 관리. 장시간 운전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특히 허리와 목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2. 스트레스 관리. 다양한 승객을 상대하는 일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무례한 승객을 만날 수도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피로가 쌓이기도 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잠시 쉬어가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3. 초기 적응 기간의 어려움. 택시 운전을 처음 시작하면 노선 이해 부족과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점차 익숙해지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택시 운전. 단순한 일이 아닌 새로운 삶의 기회. 택시 운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감을 갖고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준비 과정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안정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작은 첫걸음입니다. 택시 운전이라는 길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해 보세요. 그 길의 끝에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